그런데 이걸 사과하거나 해명하거나 설명할 생각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는 겁니다. 장은지 변호사님, 어떻게 보셨습니까? 글쎄요,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 입장 자체가 뭐 후보자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의원이 직접 작성해서 뭐 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보좌진이든 그 방의 사람들이든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작성을 했고 그걸 그 특위위원들에게 전달한 건 맞으니까. 그러니까 그렇죠? 여가위 담당 뭐 보좌진들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은 드는데요. 일단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청문회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네. 지금 가장 또 핫하게 나오고 있는 이 갑질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이 논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특히 이 부분 뭐 법적 조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질문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그때 저는 후보자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아직까지는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뭐 해명을 하거나 또는 네. 뭐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아직 답변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얘기를 들어본 후에 저는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구단일 변호사님, 뭐 지금 장윤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강선우 후보자의 또 본인이 작성한 것 아니라 손치지만 그래도 의원실에서 만든 것이고 의원실에서 배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들끼리만 나눴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? 어떻게? 문제가 되죠. 그리고 의원실에서 나왔는데 강선우 후보자 본인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? 이거 컨펌 받고 나왔겠죠. 네. 그냥 보좌진들이 맘대로 움직일까요? 그렇게 맘대로 움직이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으면 28명씩 면직됐을까요?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요? 네. 그리고 이번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대나무 숲이라는 보좌진들 익명 게시판이 있잖아요. 네. 거기에서 이런 갑질 있어요, 이런 갑질 있어요라고 미리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때도 강선우 의원실 얘기다라는 게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. 이게 터지니까 다시 또 그 익명 게시판 대나무 숲에 보좌진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. 거기는 보좌진들이 자기 실명 인증을 해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익명 게시판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보좌진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는 곳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. 터질 줄 알았다. 더 네. 나온다. 라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저렇게 법적 조치 운운한 거는 추가적인 폭로에 대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얹어 놓는 거다. 네.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게 명백한 2차 가해라서 청문회에서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약자를 사랑하는 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후보자가 그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긴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아마 고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라면 만약에 그 고소장 들어가면요. 경찰과 검찰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그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소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입증과 검증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또 이것이 제2의 폭풍으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. 정말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약자를 위해 내 몸을 흐르도록 하겠다라는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인지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